예, 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이 공천에서 컷오프 되거나 탈락한 후보자들의 입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잡배나 할 수 있는 말들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나를 공천하지 않다니 그냥 두지 않겠어.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식입니다. 지난 22일에 이수진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본인의 지역구가 전략기업 지역구로 선정이 되면서 이수진 의원의 입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 총질이 되겠죠. 외부 총질이 심합니다. 탈당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백현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거론한 데 이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죠. 김병기 의원. 이 김병기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은 내가 이 부분을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거론했기 때문에 내가 컷오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1대 들어올 때 전략공천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이 그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당까지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영원히 자기 것인 양, 이미 정해져 있는 양, 자신을 공천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을 공천하면 잘된 공천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만은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 그런 오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뭐 존경하는 동료, 선배, 후배, 뭐 국회의원 여러분 뭐 이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해서는 존경이나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실을 자신들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천받아야 돼. 나만 국회의원을 해야 돼. 남이 국회의원 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4년 혹은 8년,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이상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당에서 정말 그 당의 어떤 그 힘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멋져서 국회의원이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공천 때가 되면 뭐 을에 나타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공천 안 했다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구의원, 시의원 공천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말 잘했는가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그 누구도 시의원, 구의원을 합당하게 공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다 공천해온 거 아닙니까? 돈봉투 받고 공천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 처리된 경우도 있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대체 지역에서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시의원, 구의원으로 공천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에서 자신을 공천해서 배제하니까 자기가 해온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국회의원 치고 시구의원 제대로 공천한 경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시의원,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공천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고무줄 잣대 놔두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공천하면서는 그건 불공정하다고요? 정량평가로 하고 있다고 지도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친구 부인을 불러다가 타 지역에 사는 친구 부인을 불러다가 자기 지역구에 구의원 시킨 사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구에서는 구의원도 못할 사람을 자기 지역구로 불러서 시의원 공천 주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게 뭐 MBC에서
MBC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인가? 하여튼 MBC 그 시사 프로에서 그런 것들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시국의원 줄 세워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공천 안 주고 그런 작태를 벌여온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인데 이제 와서 나 안 주니까 난 탈당한다. 그러면서 막 연일 저격하고 이런 것들이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여의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당신들만 해야 되죠? 한 번 했으니까 또 해야 됩니까? 한 번 하면 영원히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들어올 때 전략공천은 당연한 것이고 내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이 되니까 저주를 퍼부어야 합니까?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판사 세계는 그럽니까?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일을 생각을 해야지. 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배운 것들이 더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공부 좀 잘한다고 하도 칭찬만 받고 살고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주위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얘들을. 그러니까 얘들이 여하다 정치판에 나와서도 오직 그 오기만 부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오기쟁이가 돼 있어. 다 공부 꽤나 한 것들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온 것들 거기에서 호령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 이렇습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그들이 국회의원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 검사가 대통령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꼴이 완전히 개꼬라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아는 것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빈 방문도 갑자기 4일 전에 나 안 가 하고 취소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완전히 이런 걸 바로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지금 탈당 이후에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하고 완전히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당원이 강성일 수도 있고 연성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 지도부를 저격을 하니까 서운함을 표할 수도 있는 것이 당원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일개 당원들을 저격하고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느니 판사니까 법을 많이 아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세상인데 법으로 돌아갑니까? 국민의 입을 그러면 그 법으로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무조건 입 틀막하니까 야당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당원들을 입을 다 틀어막겠다는 겁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공천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정치할 사람도 아니었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본인이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니까 또 변호사를 하면서 인권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약한 그 노동자들 편에서 변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해야 돼요? 나를 떨쳤으니까 지도부는 형무소 가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참 훌륭하신 분이요. 당신이 전략공천 들어올 때는 괜찮고 내 자리가 전략공천 되니까 화가 나고 이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인생을 말이죠. 이게 바로 이뇨한이가 말했잖아. 따뜻한 아랫목에서 뭐 밥상머리 교육 이런 이야기 했죠.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네. 자, 그런데 또 대표적인 이낙연계의 인물 설훈 의원이 있죠. 설훈 의원. 이 설훈 의원이 또 탈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반드시 출마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탈당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본인은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 무소속으로 나갈지 새로운 미래로 갈지 개혁신당으로 갈지 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정하지 않기는 뭘 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에 맞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속이고 살잖아요. 병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맨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표 사법 리스크 막 건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 식구들끼리는 좀 최소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든지 무조건 다 바른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내 편은 내가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좀
웃기게 돌아가도 뭐 저기 편이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한 수 접어주는 겁니다. 정치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정치인한테 윤리 선생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패거리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거야. 너희 정체성이 맞는 놈들끼리 모여 사는 게 정치야. 그리고 그것이 당이야. 그러면 서른 의원은 아직 결정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네.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 새로운 미래로 가셔서 최고위원도 하시고 거기서 출마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뱃속 편하지. 국회의원을 몇십 년 하셨습니까? 근데 또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민주당에 남아있으시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속도를 내고 있지요. 돈봉투 논란 빚었던 정우택 의원. 이분 공천, 단수 공천, 이제 단수 공천이 아니죠.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분이 이겼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 이건 지난 2022년 청주의 한 여자 카페 주인한테 돈 받는 장면 저도 CCTV로 이렇게 봤거든요. 확실히 봤던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받은 게 아니다. CCTV가 거짓말 하나 봐요? 받은 게 아니다. 정치 공작이다. 이딴 말을 하고 있어요.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을 회계 처리했다. 이게 뭔 말이야. 돈봉투는 돌려줬는데 왜 공식 후원금이 되죠? 돈봉투를 돌려주면 후원금이 없잖아. 근데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뭔 말인지를 도대체 앞도 안 맞고 뒷도 안 맞고 이게 바로 정우택 씨 아니에요? 이러면서 정치 공작이랍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이니까 이런 분을 공천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돼요. 그런 당이니까. 네. 그리고 또 경기 여주 양평 김선교 전 의원이 또 경선에서 승리했네요. 이분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분은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분입니다. 경선에서 이겼네요. 하여튼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가 연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혁신이나 물갈이가 없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혁신하고 물갈이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혁신해서도 안 되고 물갈이를 해서도 안 된다. 그게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깨끗한 척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원래 깨끗한 정당이 아닌데 갑자기 깨끗한 척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 될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국민의힘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보면 상당 부분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조용한 공천이라서 감동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스로 이거 바로 이제 자화자찬이다. 남들이 칭찬 안 해줘. 그냥 혼자 막 박수치고 있어.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한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그게 보수 언론이야. 보수 언론도 멋있잖아요. 자기 보수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헌신, 멋져버려. 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관이 남아있죠. TK 아직 공천 방식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5대5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구 경북이 28, 9일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28일 안에 하겠죠. 왜냐하면 29일이 김건희 특검법 제협 표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뤄둬야죠. 안 해야죠. 그래야 반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현역 불패가 왜 나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현역은 모두 다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현역을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찬성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위에서 날아가고 끝내고 나서 거기를 모두 그냥 날리는 거죠. 그리고 용액관, 검액관, 윤핵관 다 꽂아 넣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는 공천하면 바로 당선이잖아요. 민주당이 광주 공천하면 바로 당선이듯이. 그래서 대구하고 광주는 공천도 필요 없이 그냥 해야 돼.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역 불패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선에 붙는 사람들이 윤핵관이나 뭐 검핵관 이런 사람들인데 경쟁력이 안 돼. 쓸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역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현역한테 어떤 감산을 주고 불이익을 줘도 현역이 이겨버려. 인물이 없어요. 이런 조건 중에 인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뭔가 찍어주고 싶은데 깜이 안 돼. 깜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현역을 지지하는 것도 두 번째 이유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쫄고 있다. 쫄아 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쫄아 있다. 김건희 여사가 화내면 큰일 나잖아요. 무서워요. 무섭대요. 난 직접 안 봤어요. 근데 무섭대요. 그러니까 의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공천을 엿다이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용한 공천이랍니다. 현역 못 자르면서 지금 속이 쓰리죠. 날이면 날마다 양주 한 병씩 들이부숴도 화가 날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현역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김건희 내 마누라 이 특검법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역에서 안 잘려나가신 분들 김건희 여사님에게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예. 다 물론 아시겠죠. 그런 거야. 자, 민주당 공천 시끄럽다. 국민의힘 공천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의 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뭐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언론에 속고 진짜 사랑에 속고 정에 운다더니 언론에 속고 김에 우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중인데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너무 막 화나고 울분이 터지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 나는 국회의원 4년 했잖아. 나 8년 했잖아. 이제 후배들도 좀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가면 되지 않아? 국회의원 자리가 영원히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히 내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제 법이 부동하다 그랬잖아.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니까요. 왜 당신 국회의원 한 것만 안 변해야 되냐고. 변했어. 다 변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창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이어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속이 좀 편할 것이다. 그런 위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